바쁜 도시 생활에서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민주는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에서 피곤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화장품을 시도해봤지만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고 느낀 그는 보다 자연적이고 순한 방법으로 피부를 개선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주는 오래전부터 친구 은혜가 소개해줬던 자연 친화적인 홈메이드 뷰티 레시피가 떠올랐습니다. 은혜는 천연 재료들을 사용해 자신의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곤 했는데 민주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결국 민주는 직접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고 은혜에게 방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은혜는 민준에게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마스크팩 레시피를 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재료들은 민준의 주방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꿀, 오트밀, 요거트, 그리고 약간의 과일들. 첫 번째로 은혜가 추천한 마스크는 바로 꿀과 오이 마스크팩이었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오이는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냉각 효과를 제공하여 수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민주는 꿀 한 스푼과 갈은 오이 약간을 섞어 얼굴에 발랐습니다. 마스크를 15분 정도 유지한 후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내니 피부가 부드럽고 시원하여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도전한 것은 오트밀과 요거트 마스크팩이었습니다. 오트밀은 각질을 제거하고 요거트는 피부톤을 밝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혜는 민준에게 이 마스크가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는 오트밀을 미리 살짝 불린 후 플레이 요거트와 섞어 반죽을 만들고 얼굴에 발랐습니다. 약 20분 후 팩을 씻어내니 모공이 눈에 띄게 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절에 맞는 신선한 딸기와 바나나 마스크팩을 시도했습니다. 은혜는 딸기가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나나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는 신선한 딸기와 바나나를 함께 으깨 섞어준 후 얼굴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상큼한 과일 향이 퍼지며 피부에 닿는 느낌이 한층 상쾌했습니다. 팩을 씻어낸 후에는 피부가 맑고 생기가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천연 마스크팩들은 민준에게 눈으로 보이는 확연한 피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의 피부는 더 이상 피곤해 보이지 않고 건강하고 빛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시중 화장품 대신 자신만의 다이 마스크팩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의 마법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와의 대화로 시작된 이번 여정은 민준에게 친환경적이고 자신에게 맞는 뷰티 루틴을 찾게 해주었고 동시에 자연의 풍부한 혜택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부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해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내가 사회초년생이 되었을 때 내 허리 통증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 당시 나는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내 삶의 질은 점점 더 나빠져갔다. 때마침 나는 건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세 가이드라는 세션이 있었다. 강연자는 수십 년간 물리치료를 전문으로 해온 전문가였고 우리는 그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강연이 시작되자 그는 우리가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며 잘못된 자세가 허리 통증의 주된 원인임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앉아있는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자주 사용하는 의자는 우리의 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착석할 때는 등받이에 최대한 밀착하여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깊숙이 넣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그 후 우리의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아야 하며 무릎은 엉덩이와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앉은 자세가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0분마다 자리를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걷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또한 서 있는 자세 역시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허리를 곧게 펴고 몸의 하중이 발꿈치와 발가락에 고루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먼저 구부리고 허리를 피하며 몸을 가까이 붙여 들어 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잠자는 자세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우리는 수면 시간 동안 더 이상 허리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특정한 자세로 자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옆으로 눕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데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넣거나 바로 누워 잘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대면 자연스럽게 척추 곡선이 유지된다고 알려주었다. 강연이 끝나고 나는 가이드된 자세로 며칠 동안 생활해봤다.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내 몸에 대한 의식이 생긴 점에서 멘탈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강사님의 조언 덕분에 나는 내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배운 바를 설명하며 그들의 건강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작은 자세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만약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여기서는 현대 사회 속에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침 출근길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다.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꽉 찬 지하철, 앞으로 다가올 하루의 과제들 생각에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러한 일상 속에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마음챙김이란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며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잡생각이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정신 건강을 높이기 위한 마음 챙김 명상의 첫걸음은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찾는 것이다. 숨 막히는 듯한 소음과 복잡한 환경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 공간이 꼭 집안일 필요는 없다. 그것이 공원의 평화로운 벤치가 될 수도 있고 도서관 구석의 작은 자리일 수도 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보자. 이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내쉬는 동안 호흡의 리듬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생각들이 문득 떠오를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한다. 이 명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길고 깊어질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관찰이다. 마음속 작은 변화들, 스쳐가는 감정들,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관찰하면서 자신이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한다. 명상을 하는 도중에 기분이나 감정이 변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깊이 휘말리지 않도록 한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죄책감 없이 넘겨보낸다. 꾸준한 명상 연습은 우리의 삶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정신 건강을 개선시킨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신 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수많은 도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첫걸음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시작해보자.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온 영식은 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은 그의 지친 정신에 한도 끝도 없는 스트레스를 부여했다. 그는 최근 들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불안과 초조함이 더해져 모든 것이 귀찮아졌다. 그런데 문득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 한 구석에 꽂혀있던 먼지가 쌓인 책 한 권이었다. 책의 제목은 스트레스 해소 테크닉 마음의 평화 찾기였다. 몇 년 전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때마다 읽어보려고 사놓은 책이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던 책이었다. 영식은 소파에서 일어나 책을 집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책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흔한 자기계발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길수록 이 책의 내용은 그를 사로잡았다. 첫 번째 테크닉은 호흡 명상이었다. 간단한 명상 방법을 통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에 머물러 보는 것이었다. 영식은 책에 적힌 그대로 따라하기로 마음먹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았다. 코로 깊숙이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다.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음을 느꼈다. 그 다음은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챕터였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글로 써보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었다. 영식은 예전에는 일기를 자주 썼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일기를 쓸 시간조차 없었다. 책의 조언을 따라 그는 가까운 서랍에서 공책과 펜을 꺼내 들었다.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치유적이었다. 오늘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감정,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미쳤던 영향을 솔직하게 적어나갔다. 마지막으로 영식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테크닉에 도전해보았다. 주말 무렵 그는 근처 산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햇살이 비치는 산길을 걸으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그의 최소한의 핸드폰 사용과 함께 이루어졌고 그는 점점 더 자연 속에서의 평화를 체험해 나갔다. 하루나 이틀의 실천으로 당장의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식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멀리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매일 작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조금씩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영식의 일상은 큰 변화 없이도 그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줄 아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마음의 평화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는 매일의 삶을 살아갔다.